매일 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오전자 흐름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706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88% 상승한 2,6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서는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의 금융과 지주사, 게임스컴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을 앞두고 크래프톤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테마의 힘이 더 강한데요. 상승률 상위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대왕고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인 우정바이오는 3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하는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 가운데서는 HPSP, 이오테크닉스가 4%대 상승하면서 HBM 장비단의 힘도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10시 구간 기관이 10시 반 구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와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 시황 분석해보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상반기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만 놓고 보면 참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여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이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의 시황부터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볼게요. 흥태 매니저님이 이렇게 키포인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수급을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방금 박세미 아나운서와도 보긴 했는데 다행인 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였거든요. 네. 근데 매수 전환하면서 물량이 급격하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선물도 마찬가지로 5,800억 정도 매수세를 유의하고 네.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도 아직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서 뭐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시장을 뭐 상승 요인을 갖출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파월 의장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연설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것만큼 사실 이 거래소 쪽에서 4천억 원 정도는 이상 들어와야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은 지나가고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휴전 협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신호탄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더 무리한 조건에 있는 뭐 악재는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처럼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상승세를 여력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수급은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상승세는 좀 오픈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수급이었습니다. 저희가 수급 얘기할 때 사실 외국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건 기관 아닌가 싶어요.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줘도 기관이 매도하면서 어제도 부담을 줬는데 오늘도 선물 쪽에서 기관 매도가 꽤 크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컸었을 때 네. 그때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매도 포지션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반발로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은
여태까지 매수했던 걸 매도하는 것뿐이다. 우려가 있다면 좀 저희가 잠잠히 외국인 쪽의 수급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잭슨홀 기대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걸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전략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행동력 있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추격 매수. 어디 쪽에서 추격 매수 가능해요? 일단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추격적으로 매수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비중을 더 실어내는 관점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무리하게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워낙에도 테마 장세다 보니까는 이 테마가 하루 이틀 끝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테마장에서는 수급을 붙었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형식으로서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무리하게 오늘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삼성향에 대한 이벤트로서 로봇주들이 오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로봇주들을 좀 담아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전력설비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저희가 따라가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라던가 최근에 움직임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흐름을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 주셨어요. 근데 기존에 좀 올라가고 있었던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꽤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일신바이오 등을 비롯해서 이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백신을 이동할 때 상온할 수가 없고 저온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투심도 좀 연결된 것 같은데 여기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콜드체인은 네.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급한 거는 진단키트단 말이죠. 네. 진단키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에 대한 더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또 수출 경로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반책으로서 콜드체인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게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이 콜드체인 주가들도 지난 4년 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었을 때 순환매를 돌면서 섹터가 한번 집중받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뒤늦게나마 후발주로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좀 가볍게 좀 넘기시면 좋겠고요. 이 콜드체인이 하루 이틀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일신바이오는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따라갈 수도 없긴 한데요. 콜드체인 관련주에 투심이 붙고 있어서 궁금하셨다면 흥탈 매니저님의 답은 단기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갔다가 또 우리가 물린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죠. 그럼 여전히 코로나19에서는 진단키트가 대장이다? 네, 아직은 진단키트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진단키트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마스크가 또 다시 한번 재유행하지 않을까. 저희 왜냐면- 뭐 종목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 종목도 얼마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면은 네. 이제 아마 이게 권고에서 이제 아마 의무로 또 하지 않을까. 왜냐면 병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는 권고했는데 아마 위중증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아마 그런 시설에는 좀 더 고위험군에서는 마스크가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좀 마스크 관련된 이제 소모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흥태 매니저님, 오늘도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성광밴드를 보유 중이었는데 이게 목표가 도달했어요. 16,000원 달성. 조선 쪽도 사실은 되게 좋은 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2차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일단은 성광밴드는 16,000원 돌파했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외적으로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든 뭐 10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여전히 일정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2차 매수,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은 저는 1달락은 저점 고점 라인인 17,500원 시고가 영역까지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서 신규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성광밴드 말고도 다른 종목들 혹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는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시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성광밴드는 17,500원까지는 홀딩할 가능성을 더 높게 잡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3기 EV 2차 전지에서도 한 종목을 볼 텐데요. 저희가 19일에 매수했어요. 어제요. 네, 완전 근데 맞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7%의 수익을 보여줬네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제 1차 목표가 2,700원이었어요. 근데 20원이 모자른 상태에서 좀 어제 도달한 방송하고 걸로 나서 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2,700원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한농화상이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고 있고 또 신규 상장주였던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한 7%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런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은 지금에서는 코로나 플러스 이제 이런 배터리 산업 이런 쪽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는 아직은 저점에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까지 20원 남아 있지만 저희는 계속 홀딩하자라는 의견. 바이넥스는 근데 또 달성을 했습니다. 6월 5일 매수한 이후에 75%의 수익률. 얼마일까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고요. 오늘도 네. 신고가 영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서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25,000원 넘어갈 때까지 좀 챙겨놓고 있다가 25,000원 위에서부터 수익을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죠. 한농화성 2차 전지에 대장격이 돼버렸어요. 1차, 2차 목표가 달성하고요. 네. 더 갑니까? 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만 원을 돌파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2만 원이 2차 목표가였는데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2만 2천 원까지 좀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이게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금 자리 홀딩 전략 드리고요. 익절 라인은 다시 한번 17,000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저희의 1차 목표가였습니다. 그 자리는 유지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저희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목표가 계속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편입할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죠. 두 종목 준비했고요. 바로 첫 번째 공략주 보겠습니다. 이화공영을 편입할 텐데요. 이는 건설 중소형주로 묶여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벤트라기보다는요. 일단 건설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데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이었죠. 네. 전전전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댐 관련돼 가지고 이제 4대강 산업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기후에 따라 댐 건설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한번 급등했던 모습이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 그린벨트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설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화공영이 이번에 내일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 대응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게 경북 예천에서 아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댐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놓고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3,7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3,000원 잡는데 내일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 대응댐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화공영을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3,700원의 목표가 3,000원의 손절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노브랜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상장 날이 고점이고요. 이후로는 그저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가격 네. 설정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노브랜드는 의류 브랜드잖아요. 네. 사실 노브랜드라고 하면 다들 이제 식료품 이제 이마트 많이 이마트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마트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더라고요. 자, 찾아보니까는 이제 의류 브랜드 OEM과 ODM 방식으로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브랜드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한 2달 반 동안 긴 조정을 받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바닥을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에 대한 수출에 대한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출 성장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의류 브랜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도 잘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브랜드가 아마 후속주로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막 바닥권 지지 라인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인데 일단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긴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가볍게 2만 원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정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으로 보여주고 현재가 라인은 13,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10에서 15% 굉장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노브랜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제2의 브랜드 X 코퍼레이션까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2만 원의 목표가 13,500원의 손절 라인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편입한 두 개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댐 관련해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편입한 이화공영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노브랜드까지 기대감 가득 안아보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늦은 저녁 오후 10시 정각에 시작을 하세요. 어느 때보다 전략 중요할 것 같죠? 아,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마 형식에 대한 테마성에 대한 위주로 시장 가다 보니까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되는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는 좀 단기성으로서 좀 매매를 좀 진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초가 공략해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 뭐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인 것 같아요. 스치면 상한가 방송이 있고요. 그거 끝나고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깊은 만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트레이딩에 또 굉장히 능한 분이시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뭐 물론이고요. 네. 네, 지난주, 이번 주 주도주가 가지만 테마주가 함께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보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2시간 사이에 크게 달라지고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 지수가 1% 아래로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1.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95%의 오름권을 꾸준히 나타내고요. 눈에 띄는 건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0만 원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죠.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